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북한 길라잡이 김훈광입니다. 이틀 전에 김정일의 삼촌이자 엉클이죠. 또 김정은이 작은 할아버지이기도 한 김용주가 10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101세이면 북한에서는 최장수입니다. 독재자인 형 김일성은 82세밖에 살지 못했지만 동생은 100살을 넘기는 걸 보니 한 배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오래 살고 일찍 죽는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의 김씨 왕조에는 모두 4명의 VIP 엉클, 즉 삼촌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일의 엉클인 김용주, 그리고 김정은의 엉클인 김평일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김정은의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김주혁이라고 하던가요? 그의 엉클인 김정철입니다. 그리고 또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까지 하면 북한의 VIP 엉클들은 모두 4명씩이나 되는 거죠. 이들은 서로 다른 세대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들을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이들은 한결같이 조카들에 의해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사가 결국은 독재자의 손, 독재자의 결심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북한의 VIP 엉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갖 영혼 따위는 다 버리고요. 일생 가택에 연금되어 신선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이런 VIP 엉클들이 어떤 비운의 삶을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토요일만 되면 지난 12월 11일에 첫방된 TV조선이 토요일 미니 시리즈 엉클, 이걸 전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누나의 청천벽력 이혼으로 얼떨결에 초등학생 조카를 떠맡은 쓰레기 루저 류지선 삼촌이 코믹 유쾌한 성장 생존기입니다. 삼촌이란 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또 다른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남북한 어디에서든지 삼촌은 아버지 또 다른 모습과 혈통을 느끼는 그런 중요한 존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의 아들 레미도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여느 삼촌들과 다름이 없이 매우 친근하고 허물이 없는 친족 중에 친족이 삼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습된 독재 권력의 속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을 깨차고 나서는 그렇게도 가깝던 삼촌마저도 자기 자리를 넘볼까봐, 그리고 그들이 격가지를 칠까봐 두려워서 삼촌을 잠재적인 적으로 여기게 되고 온갖 견제를 다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 사망한 김용주는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그리고 6.25 전쟁, 8월 종파 사건, 철마 운동을 포함해서 또 조카 김정일이 탄생부터 죽음까지 고난의 행군과 합해 계획으로 몰락하는 북한의 경제 상황, 조카 손자 김정은의 집권, 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 현대사를 체험한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용주는 조카 김정일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는 형 김일성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찬밥 신사가 되었습니다. 김용주가 1970년대 초까지는요, 지금 노동당 조직비서인 조용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당시 정치국에는 몸도 담지 못하고 선전선동부의 일개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김용주가 김정일을 적극적으로 정치국가 조직 지도부에 추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재 권력이 승계 문제에 직면하자 삼촌과 조카는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게 되었고, 김일성은 제 아들을 후계자로 낙점했습니다. 유년기의 삶이 굉장히 애로웠던 김정일은 삼촌과의 연고가 깊었기 때문에 후계자 경쟁에서 패한 삼촌을 그렇게 핍박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정무원 총리, 부주석과 같은 이름뿐인 명패만을 걸어주고는 꼼짝 말고 밥이나 먹고 살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꿈자리조차 편할 수 없었던 형 김일성보다는 김용주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신선처럼 사는 삶을
101세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두 번째 VIP 엉클인 김평일은 배가 달라서인지 완전히 김정일에게도 따돌림 당했지만은 조카 김정은에게서도 아주 심한 견제를 당했습니다. 김정은은 권력을 세습받은 초기에는 체코 대사로 나가 있던 삼촌 김평일에 대해서 감시만 하고 다만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였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 운구차를 호송했던 7명의 아버지 측근들과 장성택 1파를 도륙을 내고 배다른 형 김정남까지 제거하여 독재 권력을 탄탄하게 다졌죠. 이를 통해서 김평일이 더 이상 자신이 경쟁자가 못 된다는 것을 확실했던 2년 전 2019년에야 김평일을 북한에 불러들였습니다. 결국 삼촌 김평일은 1988년 주 헝가리 북한 대사로부터 시작해서 1989년부터는 유럽연합의 대사로 전출, 그 뒤에 볼가리아 대사, 핀란드 대사를 걸쳐서 폴란드 대사, 체코 대사 이렇게 해서 30년 동안 뺑뺑 돌림방을 당하면서 억울한 유배살이를 하다가 70세를 바라보는 요즘이 되어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작 집에 돌아왔지만 그는 모든 현직에서 다 물러나서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있는 당 부부장 아파트에서 가택연금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두 가지 경우를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독재자의 아버지와 다른 배를 가진 이런 VIP 엉클은 더 혹독하고 견제당하고 시시각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요, 본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억울한 삶을 강요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우리 민족이 세계적 고통이 될 김씨 왕조가 4대째로 세습되어 독재 권력이 김정은이 아들놈한테 넘어간다면 무엇보다 김정철이 운명이 비운해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 VIP 엉클이 어떤 처우를 받겠는가? 그것은 권력을 넘겨받는 작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당시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권력이 안정되기 전까지 삼촌이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김정은처럼 아예 저 멀리 치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특히 평소에 이 삼촌이 북한 정치 내에서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철은 지금 거의나 운둔 생활을 하고 있고요.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아들내미가 독재자가 됐을 때 지금처럼 음악에 심취돼서 구중궁궐에서 외로운 늑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게 자기 권력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린 그가 지금 한창 만끽하고 있는 삼촌에 대한 친밀감과 혈육의 정은 막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와 담을 쌓고 있는 김정철이 조카의 권력 시대까지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운둔 생활을 벌써부터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장수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철은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이 산송장처럼 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저희 방송에서 당 제8기 4차 정치국 회의가 비밀리에 진행된 전말을 전해드렸는데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최근 김정철이 북한 정치판에 진입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는 김여정과 함께 전국적 비선 라인인 3대 혁명 소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부 첩보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독재자와 같은 피를 나는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한때는 이 눈썹이 휘날리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결국은 조카들이 권력시대에 가서는 감시되고 가택 연금되고 숨 죽이면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구별이 없는 삶을 강요당하는 북한의 VIP 엉클들의 비운의 삶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하니 이 마음이 좀 씁쓸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스토리입니다. 봉건 왕조 시대나 있을 법한 이런 일들이 북한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참 이렇게 권력의 한장이 된 자들과 더 이상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오기가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